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자주 보나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단원평가를 대하는 초등학생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즉 예전처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보느냐? 수행평가와 단원평가가 있습니다. 그 둘의 성격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즘 초등학교의 평가와 아이들의 자세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요즘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수행평가의 결과를 점수로 산출하여 아이들이 성적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발전하고 교육 목표를 이뤘는지 성취 정도를 문장으로 기술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중2 영어와 수학도 지필평가만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필평가 70%, 수행평가 30% 등 모든 과목 수행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는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초등은 평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일제고사가 없고 아이들의 석차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에서의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하며 발전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원평가입니다. 단원평가는 어디까지나 담임교사의 재량입니다. 단원평가를 언제, 얼마나, 어떤 과목을 어떻게 볼지 전적으로 담임교사가 판단하여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원평가를 많이 보는 교사가 있고 전혀 보지 않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교사가 미리 계획한 올해의 교육과정과 평가 계획에 입각하여 본인의 교육관과 철학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학은 단원평가를 보는 교사가 많고 국어는 저학년이나 중학년에서 받아쓰기, 영어는 단어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학년의 경우 사회나 과학, 단원평가를 보기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올해 초5를 맡고 있는데 수학은 매 단원평가를 반드시 봅니다. 영어는 전담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국어는 학기당 9개 단원인데 3개 단원씩 묶어서 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사회와 과학도 단원을 묶어서 평가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평가는 단연 수학입니다. 수학은 어느 학년을 담당하든 매 단원 평가를 반드시 보고 제가 채점한 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집에 가져가서 틀린 문제를 풀어보고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서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아이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을 때에는 해당 단원의 평가를 다시 보기도 합니다. 당장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은 단원평가를 2번 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단원평가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원평가에서 다 맞고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단원평가는 단원평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본인이 많이 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건 저학년 때부터 국어 받아쓰기나 수학 단원평가에서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1960년대 마틴 셀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발표합니다. 반복된 외부의 부정적 자극에 순응하여 스스로 상황을 헤쳐나갈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저학년 때 단원평가에서 많이 틀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점수는 뭐지? 다른 아이들은 잘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노느라 바빠서 미리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입니다. 처음 낮은 점수에 놀라며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다음 시험에서도 또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역시 게임을 하며 노느라 미처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계속 쌓이면 낮은 점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학습 능력을 저해합니다. 단순하게 수학 단원평가 점수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사 노력하지 않고 대충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학 단원평가를 볼 때 문장으로 된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지 뒷장은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안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등에서 보는 단원평가는 그렇게 어렵거나 아이들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문제 중심으로 출제하고 소수의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문해력이 부족하여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면 그것을 고민하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시험지의 절반 정도는 풀지 않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담임교사가 재민아, 왜 시험지의 절반을 풀지 않았나요? 너무 어려웠나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학생의 대답, 귀찮아서요. 그냥 문제 풀기 싫어서요. 물론 일부 아이들의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평가는 어렵게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한 아이들은 다 맞거나 실수로 한두 개 정도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단원평가 25문제 중 10개 밑으로 맞습니다. 그게 어느 특정 단원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 모든 단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학년은 5학년이더라도 4학년, 3학년 내용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기초 튼튼, 디딤돌 보충교육 등의 이름으로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남겨서 보충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아이 교육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매일 스마트폰 게임과 유튜브, 틱톡 영상에 빠져 있고 중학년 때부터는 PC방을 다니며 게임합니다. 당연히 단원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고 학습 결손은 계속 심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원평가 점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원평가는 지난 단원의 학습 정도를 알아보는 수단이고 만약 실수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복습하는 도구로 삼으면 됩니다. 평소 공부를 잘하는 일부 아이들도 매번 단원평가에서 한두 문제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다시 확인하며 검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뿐 아니라 초등의 단원평가도 최선을 다하고 다시 풀어보며 확인해야 하는데 초등 아이들은 문제를 빨리 푸는데 급급합니다. 아예 일부 아이들은 문제를 풀다가 귀찮거나 짜증난다는 이유로 문제를 안 풀기도 합니다. 많이 틀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 아이들이 평소 수업 태도가 좋을 리 만무합니다. 만약 수학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25문제 평가에서 10개를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2단원 약수와 배수 평가에서 갑자기 25문제를 다 맞을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2단원 평가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며 15개 맞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학습의 기회와 성취감을 얻게 되면 그 힘으로 나도 할 수 있구나. 공부를 하니까 정말 점수가 오르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단원평가를 대하는 초등학생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초등 단원평가는 담임교사의 재량입니다. 대부분 수학교과의 단원평가를 많이 보는데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저학년 때부터 단원평가를 많이 틀린 아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이후 학년이 올라가며 보는 단원평가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리 공부하며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서 많이 틀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의 단원평가에 대해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